아무리 좋은 음식 해놔도 마지막에 여러분이 설탕 한 숟갈 딱 넣어버리고 식초 한 숟갈 딱 넣어버리면 죽은 음식이 돼버려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있는 People Life 이 책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리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 환자들은 당은 먹지 말아야 되죠. 당뇨병에 아주 좋은 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신속하게 동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기를 바라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당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당은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당뇨병을 고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암을 크게 하는 이 범인이 될 수도 있고 암을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요? 여러분의 뇌에 공급되는 당이, 여러분 세포에 공급되는 당이, 우리 하루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당이. 자, 당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이 언제 천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에게 당보다 중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대부분의 포도당은 탄수화물을 통해서 몸에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처럼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또 복합 탄수화물인 곡물 종류들, 이런 탄수화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 좋은 포도당의 이 연료들이 공급이 됩니다. 이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형이 돼서 뇌에도 포도당을 공급해주고 여러분의 세포에도 하루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에너지원인 포도당으로 변환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은 정말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하루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천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언제 당이 당뇨병을 유발하고 언제 당이 암을 악화시키는 범인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흰 옷을 입은 악마가 될 때 당은 악마가 됩니다. 자, 가공된 정제설탕을 말하는 거죠. 정제설탕은 흰 옷을 입었든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든 모두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정제설탕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자 몸의 순환을 가로막는 방해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이 천사가 될 때는 각종 아보카도나 토마토나 바나나나 각종 채소들, 오렌지, 포도, 살아있는 음식 그대로 먹을 때는, 그리고 공복 시에 먹을 때는 당은 천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에서 가공해서 정제해냈을 때 흰 설탕이 되게 되면 이런 파이나 케이크나 페이스트리, 이런 각종 아크릴라마이드가 있는 감자튀김 이런 데에 당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흰옷을 입은 악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되는 당은 언제냐? 바로 가장 원하는 당의 형태는 천연의 과당입니다. 이것은 과일에 충분하고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먹는, 영원히 생명과 나무처럼 먹는 이 생명수가 뭐냐면 생명 열매가 바로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가져가서 먹는 음식이 바로 과일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세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는 음식. 자, 이 과당은 소화하는데 거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몸에 들어가면 입에서 씹어서 식도에서 소장, 위장, 대장으로 갈 때 아주 바로 30분에서 1시간 안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변환이 됩니다. 즉시로 효율적인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우리 몸은 과당을 즉시 간에서 흡수해서 곧바로 포도당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들, 신장질환 환자들이 이 과일식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간암 환자들, 신장암 환자들이 이 에너지가 치료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신속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암 말기화하는 분들이 과일식 시키면요, 복수가 빵빵하던 분들, 또 폐암 환자들, 흉수 차 있는 분들, 늑막에 꽉 차 있던 분들도 흉수가 빠지고 이 세포 속에 있는 독소들을 녹여내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치료제가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과일이라는 치료제가 곧바로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포도당으로 간에서 흡수해서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니까 간이나 신장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하고 신장이 너무나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인님 나 쉬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도 에너지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넣어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하고 신장이 룰루랄랄랄라 거리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전환된 포도당은 즉시 몸의 연료로 사용이 되면서 미래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상 모든 호모사피엔스, 바로 도구를 쓸 줄 아는 생각하는 사람들, 호모사피엔스가 천연 상태의 단맛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3명 중에 하나가 암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최근 200년 동안 천연 상태의 당을 정제된 설탕으로 대체하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입에는 굉장히 단데 몸은 굉장히 빨리 망가뜨리는, 그래서 폭탄보다도 더 빨리 사람을 파멸시키는 슈가블루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정제라는 말은 어떤 물질에서 한 성분만 순수한 상태로 가공했다는 뜻입니다. 설탕은 당이 많은 자연 상태의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음식에서 당을 제외하고 모든 아름다운 성분인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모든 성분을 제거해서 오직 그 비자연적인 그 당 상태만 남은 이 화학 물질이 바로 흰설탕의 정제설탕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가셔서 오늘 오후에도 이제 요리 강습을 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 식탁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게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켰다 하는 주범이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이런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이런 것들만 이제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무서운 주범이 여러분 이 양념통 안에 딱 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흰설탕부터 빨리 치우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 독극물입니다. 흰설탕은 주로 사탕수수나 사탕무로 만들어집니다. 열을 가하고 화학적인 변형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성분들이 제거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 굉장히 인체의 생리대사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단백질, 그리고 지방, 그리고 각종 엔자임, 효소들, 이 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이 압착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탕수수나 사탕물을 수확한 다음에 잘게 쪼개서 압착하면 주스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섞고 다음에 열을 가하고 그 다음에 석회를 섞습니다. 열을 가해서 수분이 증발하면 끈끈한 액체가 되는데 이것을 진공석에 솥에 넣고 펌프질을 막 펌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알갱이 형태로 결정화가 되면 이 원심 분리기에 넣는데 여기에서 남아있는 잔여물들이 모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그나마 남아있던 영양소 찌꺼기들이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결정화된 알갱이들에 다시 한번 열을 또 히팅을 시키고 목탄 필터에다가 통과시켜서 알갱이가 아주 맑게 결정화가 되면 죽은 동물의 뼈 등을 투입해서 흰옷 입은 악마로 변신을 쫙 시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무려 약 64가지의 성분, 각종 좋은 미네랄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칼슘, 철, 망간, 인산염, 황산염, 이런 모든 미네랄들이 싹 소실이 되고 또 우리 이 뇌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D,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 이런 비타민군들이 싹 다 소실이 돼버립니다. 아미노산, 효소, 불포화지방, 모든 식이섬유, 가장 중요한 이 영양소, 이 모든 영양소가 우리 몸에 다 잘 흡수되도록 하는 식이섬유까지 시체로 처리가 돼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흰설탕과 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할 때 우리 몸은 부족한 성분을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 해놔도 마지막에 여러분이 설탕 한 숟갈 딱 넣어버리고 식초 한 숟갈 딱 넣어버리면 죽은 음식이 돼버려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에도 이게 들어가면 죽은 음식이 됩니다. 자, 몸을 즉각적으로 망치는 독극물을 먹으면 바로 토하는 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안전한 독극물,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여러분의 세포를 망가뜨리고 기관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비교적 안전한 독극물인 설탕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몸 내부에서 중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 비교적 안전한 독극물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에서 필수 미네랄들을 칼슘이나 여러 가지 나트륨이나 칼륨, 마그네슘 이런 필수 이 영양소들을 뽑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당으로 중화시키려고 노력해요. 그 과정에 우리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중화시키고 모두 알다시피 뼈는 칼슘의 보고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무릎팍에 비만 오면 시리고 에고 하는 말 할머니들처럼 여러분들처럼 에고 이제 관절염으로 가는 지름길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아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빨 같죠? 그곳에서도 칼슘을 뽑아내기 때문에 우리의 치아는 결국 하나씩 허물어집니다. 정제 설탕은 결국 뼈를 허물어뜨리고 치아를 붕괴시켜서 설탕은 치과 의사의 기쁨이라는 말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설탕이 없어지면 치과가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치과가 건재하기 위해서 설탕을 계속 드시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사이가 또 치과 의사가 있어서 안 드시면 안 됩니까? 자, 이렇듯 설탕은 영양의 다양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필수적인 성분들을 몸에서 뺏어가기 때문에 결국 몸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설탕뿐만이 아닙니다. 천연 상태의 탄수화물, 예를 들면 천연 탄수화물,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녹말 음식이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 뭐든지 가짜 탄수화물이 문제고, 가짜 이 당분이 문제고, 가짜 소금, 정제 소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이 기관들을 다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천연 상태의 탄수화물인 고구마나 현미와 같은 녹말 음식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 설탕, 빵, 라면, 과자, 효림이가 좋아하던 기본적인 이런 이 정제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 이것이 이제 당뇨병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은 골다공증과 당뇨병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의 VIP석에 탑승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통통하게 살이 찌고 각종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의 희생양들입니다. 단추가 안 닫히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10kg, 20kg 빠지셨는데 이 사람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뚱뚱한 채식주의자들 엉터리로 식사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이 먹지도 않고 고기도 안 먹는 뚱뚱한 채식주의자들은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의 열렬한 팬들입니다. 저는 동물을 사랑해서 고기를 절대로 안 먹어요 라고 외치지만 100kg이 넘는 몸을 띠뚱거리면서 병원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라면서 헬스클럽 원장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정제 설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조금씩 형체를 숨기면서 숨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1인당 설탕 소비는 무려 70kg에 달합니다. 매년 1인당 먹는 설탕 소비량이 70kg.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설탕 가루를 70kg나 우리가 먹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뭐 이 커피에도 들어가고요. 또 케찹에도 들어가고요. 모든 음식에 설탕이 거의 빠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요리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나? 단맛을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 천연당을 어떤 걸로 쓰시면 돼요? 과일즙을 쓰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꿀이나 천연 올리고당이나 그렇지만 단 거를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고 나물 같은 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천연 올리고당인 양파를 잘게 썰어서 양파로 이 단맛을 냅니다. 다양하죠. 그리고 그래도 이 당 형태로 쓰시고 싶다. 그러면 자일리톨이나 이 많이 정제하고 추출하지 않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스테비아나. 근데 스테비아는 요리할 때 좀 이상하죠. 약간 굉장히 단맛이 우리 그 정서에 잘 안 맞는 단맛이죠. 그래서 저는 하우스에다가 스테비아를 심어요. 그래서 제가 샐러드 같은 거 할 때 스테비아를 잎사귀 그대로 넣으면 먹을만 합니다. 근데 스테비아를 이렇게 가루 형태로 설탕 형태로 만든 건 여러분들이 좀 드시기가 굉장히 당도가 높죠. 그래서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이나 또는 꿀이나 천연 꿀이나 또는 뭘 쓰시면 될까? 올리고당 같은 거, 천연 올리고당. 이제 이런 것들을 쓰시되 가급적이면 많이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식의 자연맛 그대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 때도 대신 설탕 대신 크랜베리나 말린 과일 있죠. 무화과나 제가 이제 로푸드 요리 이제 할 때 환자분들이 우리 교수님이 제가 로푸드 세미나만 할 때 되면 기절하고 좋아하시는데 캐럿 파우더로 이제 건강 이 초콜릿도 만들어 드리고 이제 건강 빵, 케이크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리들을 만들어 드리는데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천연 재료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맛을 내실 때는 말린 과실을 좀 사용하셔서 빵을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흰 옷 입은 이 양말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몸에 유익한 당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탕이란 흰 설탕만 설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당, 과당, 흑설탕, 까만 옷 입은 설탕, 노란 옷 입은 황설탕, 게다가 옥수수 콘 시럽, 원당, 당밀, 어때요 여러분? 무슨 뭐 초코라떼, 뭐 녹차라떼 다 들어가는 애들이죠. 시럽들, 원당, 당밀 등은 몸이 볼 때는요 모두가 다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독극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나 천연 음식 아니야. 황설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황설탕은 보통 흰 설탕에다 당밀을 입히거나 캐러멜 색소를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흔히 원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여름에 이제 매실즙 만들어 놓는 분들 많으시죠. 그때 막 흰설탕 바글바글 예, 뭐 거의 장난 아니죠. 들이부어야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 환자분들이 대개 이제 매실즙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저는 매실즙을 끼니 때마다 드신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설탕 덩어리죠. 그러면 원당 쓰면 어때요? 라고 하시는데 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당이라 부르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원당은 중백당으로 불리는데 설탕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정제 과정에서 한 가지 과정만 생략한 겁니다. 한 가지 과정만. 물론 흰설탕보다는 낫겠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완전한 당의 형태는 과일에서 직접 얻어진 신선한 과당이 최고로 여러분의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들고 여러분의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당은 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과당에다가 정제 과정을 거쳐버리면 걔도 흰설탕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탕은 정제 과정에서 많은 화학약품이 투여가 되고 영양분이 소실됩니다. 이 화학약품이자 독극물이 여러분의 밥상에 매일매일 초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들이 막 초코 케이크에다가 뭐 난리가 나죠. 미국에선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뭐 Sky is blue, violet is purple, sugar is sweet, and so are you. 뭐 하늘은 파랗고 바이올렛 꽃은 보라색이고 그리고 설탕처럼 달콤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하면서 초콜릿 줘가지고 설탕 듬뿍 들은 초콜릿하고 사탕 줘가지고 빨리 먹고 죽자. 현대식 사랑법이라는 거죠. 예, 빨리 먹고 죽자. 남편 죽이는 10가지 방법, 애인 죽이는 독특한 방법. 이거 여러분 이제는 조금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10개의 과정을 거쳐야 하얀 옷을 입은 악마가 되는데 마지막 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은 자연식품이라는 말에 현혹될 셈이십니까? 어깨를 으쓱이면서 친구들에게 나 유기농식품만 먹어. 나는 어디 것만 먹어 하면서 자랑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당밀, 이 자연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통 흰 설탕보다 아주 조금 나은 설탕에 불과하다는 사실. 단맛을 내는 모든 종류의 공장 음식에는 하얀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건강음료 또는 천연 또는 100% 자연 음료라는 옷을 입은 모든 공장 음식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진짜를 넣어주면 진짜 탄수화물, 또 진짜 당, 천연당, 또 진짜 지방, 가짜 지방 말고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 기름을 정제하고 압착한 거 말고 천연 그대로의 종실류 그대로, 견과류 그대로, 캐슈넛, 호두, 잣 그대로 드시고 뭐 깨, 참깨, 들깨 그대로 분쇄해서 드셔야 되는데 참기름으로 압착하거나 들기름으로 압착해서 먹는 이 정제 지방, 가짜 지방 말고 진짜 지방, 가짜 당분 말고 진짜 당분. 여러분 진짜하고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드시는 주스들 각설탕 9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거. 뭐 콜라에도 각설탕 8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다는 거.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 슈가 블루스라는 책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윌리엄 더프티가 쓴 슈가 블루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베트남을 진정으로 정복하고 싶다면 미군 군용품을 투하하면 됩니다. 설탕과 캔디, 초콜릿, 콜라. 이것들은 폭탄보다 더 빨리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고기, 생선만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이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켰다 하는 주범이 아니라 고기와 이 생선보다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설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요리하실 때 설탕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베트남 전쟁 이후에 베트남 주민 사이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괴질이 유행합니다. 원인 모를 고열과 함께 극심한 피로가 엄습하면서 다리가 퉁퉁 붓고 아픈 증세가 집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미군이 주도했던 막사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원인은 바로 베리베리란 증후군이었습니다.
베리베리란 쇠약하다라는 뜻의 세네갈 언어로 의학적으로 바로 바이타민 B 결핍증을 바로 베리베리증이라고 하죠. 흔히 각기병이라 알려져 있는데 다리의 기운이 쭉 빠진다는 의미에서 명명된 이름이 바로 베리베리 비타민 B 결핍증입니다. 건강했던 주민들에게 느닷없이 각기병이 생긴 이유는 바로 미군이 남긴 군수물자에 다량으로 포함된 설탕을 즐겨 먹였기 때문입니다. 이 비타민 B1, 즉 티아민군이 부족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요새 네이버 뉴스 보면 겁나지 않으십니까?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지하철에서 묻지마 폭행, 뭐 화장실에 갔다가 막 묻지마 폭행. 도대체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이런 뭐 하여튼 요새는 정말 이게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이 뇌가 마비가 됐거나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뇌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뇌가 왜 다 병들어 있냐면 뇌가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영양 있는 음식을 안 넣어주고 뇌의 기능을 파괴시키고 정상적인 이 사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몸이 세포가 뇌세포와 이 장의 모든 세포들이 마비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WHO에서 건강의 정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지컬 웰빙, 멘탈 웰빙, 소셜 웰빙, 가장 중요한 것이 스피리추얼 웰빙입니다. 가장 안녕 상태가 뭐여야 되냐면 신체적인 건강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오셨지만 멘탈 사인이 웰빙, 하이, 멘탈도 안녕하셔야 멘탈이 맨날 이기적이고 맨날 치고받고 남편하고 뚜껑 열리고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암의 동면 상태에 들어갔어도 계속 뚜껑 열려. 예, 계속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나밖에 몰라. 이런 이기적인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이 질병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HO에서 정의한 진짜 건강의 정의는 뭐냐면 신체적인 건강, 피지컬 웰빙, 정신적인 건강, 뭐요? 멘탈 웰빙.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한해마을이라는 이 사회 가운데서 이 독특한 나는 독특한 사람이야 하고 까도뇨 남 기준을 가지 마시고 이 소셜 웰빙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래서 마침내 하늘마을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피리추얼 웰빙, 이 영적인 이 건강 상태가 회복이 되시면 여러분은 진짜 건강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건강만 추구하지 마시고 멘탈 웰빙. 이게 안정이 되려면 비타민 B1군이 모자라거나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부족하면 여러분의 이 정신 상태가 안녕이 되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 우울해, 내 마음 꿀꿀해, 내 마음 쓸쓸해, 짜증나. 이 저혈당 증세가 다 왜 오냐면 바로 이렇게 잘못된 가짜당 때문에 여러분의 뇌세포가 초토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뇌를 건강하게 하고 이 멘탈 사인 웰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비타민 B군, B 콤플렉스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류 가운데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정제되고 도정된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훌푸드로 드셔야 돼요. 껍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정되지 않은 이대로 드셔야 거기 껍질 속에 여러분 영양분이 이 파이토케미칼이나 피친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농약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걸 다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타민 B군이나 B 콤플렉스가 굉장히 이 뇌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 요새요 이 연예인들이 죄다 다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그리고 굉장히 과잉행동 증후군. 이거 없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왜 그래요? 엄마들이 맨날 아이들에게 뇌를 파괴시키는 음식을 먹여서 그래요. 초콜릿, 우유, 설탕, 쿠키,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뇌를 파괴시키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이거 소젖을 먹어서 엄마를 들이받나? 우유 먹어서 들이받나? 계속 들이받는 음식만 먹이니까 애들이 들이받죠. 맞습니까? 예, 계속 패스트푸드 뇌를 파괴시키고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음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 뇌를 파괴시키는 음식을 먹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들이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뇌를 살리고 세포를 살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파괴되지 않는 음식을 먹이는 거.
그래서 티아민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에 문제가 옵니다. 멘탈 사인이 붕괴가 돼요. 혈액순환에 장애가 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면 신장에 가서 간에 가서 폐에 가서 유방에 가서 쫙 이게 뭐가 돼? 폐색돼 버려요. 림프 폐색돼 버려요. 림프 폐색 뚫어야지, 혈관 폐색 뚫어야지 여러분이 이제 해독이 제대로 돼야 여러분이 건강해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 비타민 B1군 티아민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증세들이 오기 때문에 과거에 도정하지 않은 현미쌀을 즐겨 먹던 베트남 주민들에게는 전혀 이런 증세가 없었는데 요새는 계속 들이받아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서양식 식단을 따라가는 현대인들 모두가 다 병들어서 2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되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노출되고 특별히 이렇게 공황장애. 제가 요새요 암 환자들보다 심각한 전화를 받는 게 뭐냐면 공황장애입니다. 패닉 디스오더 증세가 상당히 심각해요. 공황장애. 특별히 의료인들 가운데 심각하죠. 이거 무시 못합니다. 왜? 다 정제 음식. 특별히 이 뇌를 파괴시키는 천연당이 안 들어가고 뇌에 가장 좋은 포도당이 안 들어가고 천연과당이 안 들어가고 죄다 다 죽은 가짜 과당이 들어가서 가짜 당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뇌를 파괴시킨다는 거 잊지 마세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식탁에 주로 올려져 있는 음식들, 여러분들 좋아하던 음식들. 옛날에는 생일상에서만 먹었는데 요새는 우리 아이들의 일반적인 주식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ADHD, 공황장애 이게 원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특별히 이제 뇌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몸도 문제지만 뇌하고 몸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멘탈이 하이하면 이 바이탈도 하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탕을 너무 많이 음식에 사용합니다. 케이크, 단 푸딩, 페이스트리, 젤리, 잼은 소화불량의 주 원인이 됩니다. 소화불량부터 폐색이 되면서 암이 시작이 되죠. 우유, 계란, 설탕 여러분 좋아하시죠? 무슨 어디 바게트 가면 죄다 다 우유, 계란, 설탕이 주성분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던 음식들 죄다 다 이 병원에 있는 우리 이 의료인들 죄다 다 이게 낮에 맨날 이런 거 먹죠. 카스타드 푸딩 해롭다. 우유와 설탕을 많이 쓰거나 함께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고기와 우유는 설탕이 끼치는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중요하죠. 우리 이제 고기하고 생선만 끊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이제 또 댓글 올라오게 생겼습니다. 뭐 먹고 살면 됩니까? 하늘마을 오니까 먹을 거 없으시죠? 없으세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걱정이잖아요. 네, 건강의 지혜를, 건강 요리하는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고기는 우유와 설탕이 끼치는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설탕은 조직을 막히게 한다. 폐색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세포의 탈수 현상을 유발하는 주범이 바로 설탕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계의 작용을 방해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본의 이와테 대학의 명예교수 오사와 히로시 교수는 설탕 섭취로 저혈당이 되면 여러분 저혈당 가벼운 병 아닙니다. 저혈당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바로 이 요새 분노 조절 장애 이거 다 여기서 옵니다. 왜 이 남자친구가 뭐 여자친구 막 폭행하고 이거 다 이 분노 조절 장애 이거 다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거 왜 이래요? 뇌에 연료가 없어서 그래요. 당 떨어져서 쉽게 말하면 당 떨어져서 폭행하는 겁니다. 설탕 섭취로 저혈당이 되면 항상 초조하고 신경이 과민해지고 이유 없이 공포에 질리고 불안에 떠는 증상. 이 대표적인 이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또 떨어진 혈당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비상시에 분비되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당 떨어지면. 계속적으로 이 탄수화물 중독에다가 이 당 중독돼 있는 분들은요. 가짜 당에 중독돼 있는 분들은 이게 안 들어가면요. 당 떨어지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져서 소셜 웰빙과 스피리추얼 웰빙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우리 세포와 뇌에 좋은 당이 가장 여러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우리 배 선생님 몸에 가장 좋은 에너지 공급원은 과당이라는 사실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설탕은 위장에 좋지 않다. 그것은 발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발효의 원인이 돼서 두뇌를 흐리게 하고 까다로운 성질을 초래합니다. 이 까다로운 성질, 온갖 까도뇨 까도나무로 만드는 이유가 세포가 탈수돼서부터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이 세포가 기근을 일으켜서 모든 질병이 초래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예, 참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자 이제 12월 2021년
한 해가 거의 지나가네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참 다사다난한 해를 겪으셨죠. 올해 여러분들은 갑자기 충격적으로 암은 내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일인지 알았는데 내가 어느 날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 말기래. 어느 날 검사를 해봤더니 내가 유방암 3기래. 막 이러면서 뻑뻑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미드라시에는 다음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반지에는 내가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글귀가 새겨져야 한다. 또 내가 크나큰 절망에 빠졌을 때는 그 반지를 보면서 내가 다시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야 한다. 그때 반지 세공인이 아무리 고민해도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이 절망에 있을 때나 기쁠 때는 자고하지 않고 슬플 때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그 멘트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아주 지혜롭기로 유명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암이라서 나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암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암이란 사실 아니까 일자리 다 놓고 여기 오셨죠. 그죠? 온갖 스트레스 받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놓을 수 있는 용기가 돼서 하늘마을에 오셨잖아요. 예. 엘리야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도망쳐 오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처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모든 이런 어려운 터널들은 지나갑니다. 저도 때때로 저를 압박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늘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하니까 저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줄 아시지만 저에게도 중국에서 7, 8년 선교를 할 때도 늘 정신적으로도 이 압박이 있고 이 외방 선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늘 이제 도망가야 되고 짐 싸야 되는 그런 상황들. 난방이 안 돼서 그 6, 7년을 그 추운 데서 있다 보니까 제가 몸이 다 골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참 그런 모든 어려운 시간들 27년을 이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많은 무게들 저를 누르는 많은 압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 점점 제 내면의 소리에 제가 굉장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냥 뭐 우리 가족 편안하면 되고 저 건강하면 되고 뭐 저 잘 되면 되고 우리 식구 잘 되면 됐는데 제가 이런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망가져보고 많이 낭떠러지에 떨어져보고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나보다 더 소외되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이맘때면 제가 얼마 전에 댓글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강의한 나환저촌에 가서 나환자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것들을 강의했던 거를 누가 보시고 4년 전에 강의인데 그걸 보시고 카톡을 올리셨더라고요. 굉장히 감동받으셨다고. 그때 이제 제가 이 나환자촌에 가서 한 분은 눈이었고 한 분은 팔이었고 어떤 분은 다리가 없고 밤새도록 고름이 질질 나와서 밤새 이 타이어 바퀴에 이 고무로 온 무릎팍을 대고 또 집에는 가보니까 온 벽돌이 다 없어서 비닐으로 다 씌워놓고 정말 이 한겨울에도 바깥이 더 따뜻할 만큼 위풍이 쌩쌩 불고 그런 그 나환자촌을 방문했는데 제가 너무 울컥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눈이 없는 친구예요. 눈이 없고 이렇게 형태만 있는 그 친구 이렇게 그 병실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돌다가 제가 그 방에 가서 그 친구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벽에 신명기에 있는 성경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렸을 때 엄마가 문둥병 옮을까봐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소외당할까봐 거기 나환자촌에 버려두고 간 이 친구에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그 벽에 정말 그렇게 절절하게 쓸 수 있었을까. 울컥 해가지고
안아줬더니 갑자기 저를 VIP 대접하는 겁니다. 한 번도 어려서부터 누가 자기를 안아준 적이 없대요. 이게 문둥병이라고 기피해서 혹시라도 옮을까 봐 걱정이 됐는지 자기를 안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안아주고 만져주고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됐었나 봐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그 작은 접촉이 그분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맘때가 되니까 그게 며칠 전 댓글에 올라왔어요. 그 강의를 듣고 어떻게 찾으셨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써놓은 거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있던 시간들이 또 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두려운 건 한 달에 몇 사람씩 계속 어려서부터 알던 친구들이 자살하는 거.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소외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소식이 계속 옆방에서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눌리는 거. 그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 연말이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 나시죠? 한 해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들을 이렇게 되짚어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날마다 그런 자세로 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얌전하잖아요. 맨날 큰 살림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얌전한 성격이 굉장히 급해갖고 신발 한쪽은 저쪽에 가 있고 한쪽은 저쪽에 가 있어서 우리 성현 씨도 저 못지않게 성격이 급하다던데 큰 살림이 저를 이제 그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편단심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몸이 안 따라줘요. 흰머리도 자글자글하고. 그런데 저는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이 모토가 뭐냐면 제 가언이 저는 정말 그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또 많이 샜네요. 어떻게 하다 갑자기 중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내용을 가지고 렌트 월슨 스미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시를 썼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해라. 뭐라고 말할까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여러분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 그때 여러분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왜냐하면 이 또한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여러분이 모든 일이 승승장구 아이들도 너무 잘 되고 나도 병 다 낫고 다 좋아져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을 때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날들도 부귀영화의 날들도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서 웃음을 선사할 때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한 찰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좋아하는 시죠. 여러분 2021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세무를 해야 될 날이 있죠.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기억들 주님 앞에서 용서받으시면 여러분은 2022년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생각하기 그 기록이 부끄러운 인생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생명을 대신 주심으로 저에게 모든 생의 부끄러운 기억들을 지워주셨어요. 용서라는 이름으로 황 선생님의
모든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록들을 지워주셨고 도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배 선생님의 모든 인생의 흔적들을 지우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2022년 새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창조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든 어차피 온라인 강좌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인화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입학이 아니라 편입학을,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겨냥하세요.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진행하는 이런 온라인 대학은 편리하고 저렴하고 빠릅니다. 저는 전업주부를 하면서도 2년 만에 온라인 과정으로 또 다른 학위를 마쳤거든요. 그러니 20대, 30대 젊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저도 강의를 포함해서 수많은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중에도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공 분야의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년 만에요.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사이버 대학원을 통해서 같은 분야의 석사학위도 마쳤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 경험으로 압니다. 저도 환자들을 돌보랴 강의하랴 정말 바쁜 생활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을 틈틈이 내어서요 2년 동안 또 다른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같이 바쁜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핵심은 학습자의 지속적인 의지와 환경이죠. 비전 드림 칼리지는 여러분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의지를 도와드리고 지켜드립니다. 대학원을 온라인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발 700고지 최적의 자연 환경에 아름다운 시설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원봉사 정신을 가진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월, 화, 수, 목 매일 2시간씩 성경 강좌, 인문학 강좌, 언어 강좌, 그리고 생활 습관 건강 강좌를 매일 돌아가며 듣게 됩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마치고 언어학과 영어 음성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강의를 한 30년쯤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니 큰 기쁨입니다. 힘껏 제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30년 자연치유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기꺼이 나눠드리겠습니다. (20여) 년의 건강 강의와 요리 강좌 경험을 살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고의 성경 강좌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주석 강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그런 시간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실시간 줌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의 강의도 듣고 그분들과 함께 질의응답도 갖는 그런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져볼 계획입니다. 비전 드림 칼리지에 오시면 학위 취득과 함께 이런 강의를 듣는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도 간호사, 신학사, 그리고 상담사의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학위 취득보다 실제적인 기술 습득을 원하시는 분들도 모집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다음에 5가지 영역의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전원생활관에 입주합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께서 머무실 생활관입니다. 꿈을 가진 젊은이들은 비전 드림 칼리지로 오십시오.